안녕하세요. 이조 핫식스입니다. 저희 리뷰 더 리뷰는 인공지능을 통해 리뷰의 질을 평가하여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의류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적립금을 지급하는 데만 한 달에 13억 2,4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는 바로 고객들이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쇼핑몰 입장에서 리뷰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적립금 지급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쇼핑몰들은 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급되는 적립금을 낮춘다면 리뷰라는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뷰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리뷰는 고객의 구매 결정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혹시 상품을 구매할 때 스크롤을 내려서 자세히 작성된 리뷰를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뷰의 본래 목적을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현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리뷰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연 합리적일까요? 저희는 바로 이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리뷰 더 리뷰는 첫째, 인공지능으로 리뷰의 품질을 평가하고 둘째, 이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리뷰 더 리뷰와 함께라면 플랫폼은 막대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리뷰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작성된 리뷰들이 많아짐에 따라 구매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뷰 더 리뷰와 함께라면 기존 방식 대비 3억 5,208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없는 리뷰에 대해 사람이 직접 검수하였던 175시간이 AI를 통해 단 10분 만에 검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퍼센트와 절감액은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방식입니다. 2조 핫식스는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별 주 업무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저희는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아래의 5가지 협업 툴들을 사용하였으며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가상의 패션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서버는 아마존 EC2, 데이터베이스는 SQLite DBMS, 백엔드는 베스트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리뷰 더 리뷰는 오닉스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어 처리와 객체 탐지 모델이 각각 적용되어 있으며 서버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모델의 목표는 텍스트 리뷰를 입력받았을 때 리뷰의 품질을 평가하여 총 4개의 단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후기가 활성화된 의류 쇼핑 사이트인 무신사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옷에 대한 리뷰와 관련 없는 리뷰를 수집하기 위해 인테리어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오늘의 집에서 696건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리뷰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전반적인 정제 및 정교화를 수행하고, 이어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API 단계에서 맞춤법 및 문법 교정을 수행합니다. 이후 데이터 사후 검수를 통해 전처리 과정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전처리 과정을 본 태스크에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레이블링 방법입니다. 저희는 리뷰 품질 평가 모델 학습을 위해 리뷰 품질 레이블링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약 2만 건에 달해 시간 내에 레이블링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STS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S버트를 클루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입력된 두 문장 간의 비교를 위한 임베딩에 특화된 모델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문장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두 문장의 유사도 값을 타겟 값으로 지정합니다. 두 문장을 각각 임베딩한 후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이 값과 타겟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 모델의 구조를 본 태스크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입력을 변경했습니다. 입력 중 하나는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를 사용했으며 다른 하나는 상품 정보 중 카테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초벌로 레이블링을 진행한 150건의 리뷰 품질 단계를 3으로 나눈 값으로 타겟값으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150건의 데이터에 우선적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했으며 이를 해당 베이스 모델의 학습, 120건의 리뷰 추론, 검수, 재학습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학습 데이터가 150건이었으나 점차 120건씩 학습 데이터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가 75%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 한 번의 전체 레이블링을 진행한 뒤 전체를 검수하여 데이터 레이블링을 마무리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셋의 레이블링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0단계는 옷 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 3단계는 구체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리뷰 중 100자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외 1단계와 2단계의 경우 옷에 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각 단계별 데이터의 분포는 이와 같습니다. 0단계가 지나치게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사 측에서 관련 없는 리뷰는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단계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0단계 데이터셋 증강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사 옷 리뷰 데이터 중 상품 상세 정보와 맞지 않는 데이터를 매칭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 카테고리에 하이 리뷰가 매칭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 카테고리와 가구 리뷰를 매칭했습니다. 그 결과 0단계의 리뷰 개수를 1502건까지 증강할 수 있었으며 이 데이터를 최종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리뷰 품질을 평가하는 텍스트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문장 임베딩을 위해 S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정보와 사용자의 텍스트 리뷰가 S버트에 입력되어 문장 임베딩 벡터가 2개 출력됩니다. 이때 임베딩 모델로 저희가 앞선 레이블링 단계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해 보았는데 이후에 리뷰 품질 평가 단계에서 과적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인튜닝 없이 한국어에 대한 사전 학습만 진행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S버트를 거쳐 임베딩된 벡터는 2개의 뉴럴넷을 거치며 품질이 평가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에서는 상품 정보와 리뷰 내용의 관련성에 따라 리뷰 등록 가능 여부를 판별합니다. 만약 관련이 없다면 리뷰 등록이 거부되고 관련이 있다면 품질 평가 모델로 넘어갑니다. 품질 평가 모델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리뷰들을 대상으로 1에서 3단계로 품질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성능 비교 및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텍스트 전처리 전후에 따른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러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79.91의 F1 스코어를 보였고 1차 전처리 이후 83.63, 2차 전처리 이후 84.1로 성능이 4.19%포인트 증가하여 전처리가 성능 개선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뉴럴넷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레이어 구성을 바꿔가며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일 때 최고 성능인 정확도 84.12%, F1 스코어 84.10을 얻었고 이를 저희의 최종 모델로 확정하였습니다. 네, S버트 문장 임베딩 모델이 대용량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닉스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퀀타이제이션과 플롯 포인트 16으로 바꾸는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 FP16으로 변환했을 때의 시간은 17.7% 감소하면서 정확도와 F1 스코어는 유지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P16으로 최적화한 S버트 모델을 저희 서비스에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모델은 사용자의 사진 리뷰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상품 카테고리와 관련성을 판단하고 관련이 있다면 옷의 착용 여부에 따라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로는 처음에 무신사의 상품을 크롤링했으나 원피스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캐글 패션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옷이 없는 사진을 구분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캐글 풍경 데이터셋을 수집했습니다. 이때 운동복 카테고리는 사진 내에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지 않고 이 형태 또한
기존의 상위 및 하위 카테고리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셋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256 by 256의 크기로 조정하고 각 옷 카테고리와 사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 레이블링을 진행합니다. 현 데이터셋에서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처리로 데이터 증강을 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데이터셋을 선정하기 위해 오른쪽과 같이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미지 모델은 각 옷의 카테고리 및 사람 인식을 위해 욜로 버전 A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위 모델은 현재 상품 카테고리가 바지라고 했을 때 사진에서 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관련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식했을 경우 관련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품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람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단순 상품 사진으로 분류하며 사람을 인식한 경우 착용 사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후 단순 상품 사진보다 착용 사진을 올린 경우에 더 많은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4가지 데이터를 욜로 버전 8M 모델에 파인튜닝한 결과 C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성능이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여 이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C 데이터를 기준으로 욜로 모델을 바꿔가면서 파인튜닝을 진행한 결과 욜로 버전 8M 모델이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며 시간 측면에서도 충분히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옷이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를 인식 못하는 성능이 60%대로 낮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뢰 점수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신뢰 점수의 임계치를 조절하는 실험을 통해 옷 이미지 구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신뢰 점수 임계치를 기존의 0.25에서 0.4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최종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모델 정확도와 사람 인지 정확도를 각각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체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9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앱 내부에서 글과 이미지의 관련성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등록 가능 여부를 빠르게 앱 내에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글 또는 사진 리뷰라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1초 이내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등록될 텍스트 리뷰와 등록된 이미지 리뷰의 적립금을 각각 계산 후 두 적립금을 더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차등적으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시연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현한 앱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제품 목록 화면, 제품 상세 화면, 리뷰 작성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다섯 번째 사진은 각각 리뷰가 거절되었을 때와 리뷰가 작성되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먼저 지금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 카테고리의 한 상품에 들어가서 리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선택할 때 배경사진, 포장사진과 같이 상품이 아닌 사진을 넣은 경우에는 이미지 등록이 거부됩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바지 사진 역시 이미지 등록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등록할 때 위와 같이 의미 없는 문장을 입력하거나 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리뷰어를 입력한 경우 리뷰 등록이 거부되며 상위 카테고리에 대한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는 리뷰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리뷰에서 거부당했던 리뷰어를 하위 상품의 리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지와 관련 없는 포장 사진 혹은 상의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 등록이 거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리뷰에서는 거부당한 글이 하위 카테고리의 상품에서는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리뷰글의 정보량에 따른 적립금 차등 지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정보가 없는 리뷰글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작성한 비교적 더 상세한 리뷰보다 더 적은 적립금이 지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리뷰 등록을 먼저 거부하고 각 리뷰별 적합한 적립금을 지급한다면 저희 모델의 정확도 기준 한 달에 약 2억 8,4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간 내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상품 산출 정보가 이미지로 되어 있어 시간상 OCR 태스크를 별도로 수행하지 못해 이 상품 정보를 텍스트 모델에 사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현 이미지 모델의 원피스 카테고리 인식 성능을 타 카테고리 인식만큼 끌어올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리뷰 평가 기준을 더 명확하고 세분화하게 된다면 리뷰 정보량에 더 적합한 수준의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적립금 비용 절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지 모델의 경우 현재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 자체를 인식하는 모델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조 하식스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